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HPSP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되었기에 이번 영상의 업로드가 평소보다 조금 더 늦어진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HPSP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나왔고 공식적인 자료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의 추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는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풍산 및 풍산의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와 삶에 대한 교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3,000원에서 2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25,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1,577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51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영창케미칼의 경우 HPSP보다 많은 1,702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616.2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HPSP를 영창케미칼보다 안 좋게 본 것일까요? HPSP와 영창케미칼의 주체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운용사와 투자매매의 중개업자 그리고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제한을 하지 않은 경쟁률과 제한을 한 경쟁률을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배정을 거의 받지 않는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변동이 제일 심한 중개업자와 기타 기관, 무실적 외국인은 제외하고 경쟁률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된 경쟁률을 구해보면 HPSP는 1252.11대 1의 경쟁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진행된 영창케미칼의 1076.76대 1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종목들의 조정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세아메카닉스보다 조금 높고 풍원정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최근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열기도 한층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상단보다 높은 밴드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은 1,466건이고 하단 미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은 94.03%, 상단이 5.97%로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상단과 상단 초과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단, 하단과 하단 미만에 몰린 수요 예측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분포가 완벽하게 좋은 상황이었기에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HPSP의 수요 예측 분포를 보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5,000원이 높은 3만원 이상으로 참여한 건수가 80.60%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에 비하면 공모가는 오히려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674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확약은 42.74%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비슷한 42.55%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의무 보유확약 신청입니다.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확약 신청은 16.34%였습니다. HPSP의 의무 보유확약은 2021년 평균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진행된 코스닥 종목의 수요 예측 중 4x4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의무 보유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확약을 기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7.76%, 3개월이 가장 많은 22.93%로 단기인 1개월 8.63%, 15일 3.24%보다 많습니다. 의무 보유확약 신청 비율도 높은데 질적 측면인 장기 신청 비율도 높아서 양적, 질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HPSP는 경쟁률이 높고 의무 보유도 높습니다. HPSP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높았던 종목 중 현재까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수요 예측 결과만 보면 매우 안전한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의 청약 일정은 9월 6일 수요일 시작하여 9월 7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화요일 청약이 시작된 대신 밸런스 제12호 스펙 유틸렉스의 실권주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따라서 대신 밸런스 제12호 스펙 유틸렉스의 실권주 청약에 사용하신 청약금은 HPSP의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의 청약 시간이 별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청약도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하여 4일 뒤인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상장은 7월 15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정이므로 드물게 청약기간 중에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2.2%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코스닥 공모치고 매우 높은 비율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 배정 규모는 HPSP 직원분이 많지 않기에 1인당 약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코스닥 기업이 이 정도 규모로 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임직원에게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1,25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작 직후부터 행사가 가능한 물량 51만 주인 점은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으며 공모가 기준 공모 규모는 총 188억 원으로 아주 작진 않지만 그리 큰 규모의 청약은 아닙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 수가 75만 주이기에 균등 배정 주식 수는 절반인 37만 5천 주가 됩니다.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모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공모주 청약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PSP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워낙 좋았기에 최근 30만 명을 못 넘던 청약들과 달리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자가 37만 5천 명이 넘으면 모두 추첨으로 일주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인기 있었던 청약 인원을 감안할 때 모두 추첨 일주이거나 일주 초반이 되어 대부분 일주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HPSP는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NH투자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나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나무 멤버스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시면 7월 25일까지 청약 수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 해지되어 과금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셨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은 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우대 그룹은 최대 2.5배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며 HPSP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만 5천 원입니다. HPSP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의 확정된 공모가 2만 5천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4,937억 원입니다. 매우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은 14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인 16.19%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99억 원입니다. 작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기관들이 평균적인 배정 비율보다 낮은 150% 정도만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10.1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499억 원이 됩니다. 다만 이보다 크게 낮게 배정될 가능성도 높기에
낮아질 수 있는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의 최대한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NH투자증권으로 진행되었던 BCNC의 경우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보다 평균 수준인 249% 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58.92%, 기존 주주가 17.63%, 일반 청약자가 23.45%입니다. 기존 주주가 17.63%이기에 상장일 기존 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주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41억 원이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아닌 기타 개인 주주들입니다. HPSP의 전체 주주수와 소액 주주 현황을 볼 때 직원들을 제외하고 매각 가능한 개인 주주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과 직원들은 상장 후 1개월, 6개월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HPSP의 공모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고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상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HPSP는 이지트로닉스보다 많고 넥스트팁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의무 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HPSP의 사업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 제품 고화별 처리 장비인 제니시스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타 매출도 제품의 부품이나 AS로 발생하는 매출이기에 HPSP는 단 한 가지 제품만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HPSP가 판매하는 고화별 처리 장비 제니시스입니다. 해당 장비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결함을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압 수소열 처리 기술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HPSP의 회사 이름이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HPSP는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앞글자만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명에서부터 고압 처리에 올인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최첨단 기술처럼 보이지만 알아보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2005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되었고 특허까지 출원된 기술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고압 수소열 처리를 통해 반도체의 결함을 줄여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로 현재 HPSP의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학협동에 의한 협력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려던 풍산 마이크로텍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장비 개발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07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실제 납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술을 제품화하면서 회사는 많은 특허를 취득하였고 공시에는 특허 취득 내용이 종종 올라오게 됩니다. 풍산 마이크로는 상장사입니다. 당시 해당 기술이 개발되고 핑크빛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4,82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691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도 많이 냈는데 어떻게 주가가 뒷받침되지 못했을까요? 회사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풍산 마이크로텍의 최대 주주는 풍산이었습니다. 2008년 풍산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통해 회사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풍산 마이크로텍의 최대 주주는 풍산에서 당시 존속회사인 풍산홀딩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말 풍산홀딩스는 풍산 마이크로텍을 하이디스에 매각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풍산 마이크로텍에 남아있던 고압 수소 관련 내용은 이후 사업 보고서 등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진행하던 미드프레임 사업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 수소 처리 기술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내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고압 수소 처리 기술은 2017년 4월 3일 HPSP가 풍산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인수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은 물론이고 2017년 이전 사업 보고서에도 풍산이 고압 수소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매출 등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매각 내용은 해당 기간 풍산의 공시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시로도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을 더벨의 뉴스 기사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미래먹거리 발굴의 일환으로 출범한 반도체 장비 사업부가 국내의 기업에 납품했으나 10년이 넘도록 눈에 띄는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정리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풍산의 현재 시가총액은 6,866억 원입니다. 풍산의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의 시가총액도 2,64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수익이 나지 않던 풍산의 한 사업 부문을 인수한 HPS의 상장 시가총액은 4,937억 원이 됩니다. 상장일 시초가 상한가만 기록해도 풍산과 풍산홀딩스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풍산의 사업 부문을 인수한 주체는 페이팔의 창업자가 운영하는 유명한 사모펀드인 크레센도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모펀드가 다시 높은 가치의 회사를 팔기 위해 사업을 잘 성장시켰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성장이 가능한 걸까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공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나노 단위에 대해 알아보면 1나노는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로 매우 얇은 단위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단위로 반도체 회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판에 얇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 정교하고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회로의 선폭이 얇으면 얇을수록 면적당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얇을수록 사용되는 전력량이 줄어 열도 적게 나고 효율도 좋아집니다. 즉, 만들 수만 있다면 최대한 얇을수록 좋습니다. 반도체의 역사는 회로폭이 얇아지고 직접도가 높아지는 역사였고 1990년대 350나노였던 폭은 현재 3나노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HPSP에서 사용되던 기술이 개발되었던 2000년 중반에는 회로의 선폭이 55나노에서 38나노 사이였습니다. 회로폭이 아직 많이 미세화되지 않던 시절이라 오류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적었습니다. 즉, 그 당시 반도체 공정에 비해 너무나 앞서갔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었기에 많은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자리 잡으면서 더 작고 좋은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미 2017년에도 미세화 공정이 점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였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세화 공정이 기존의 로직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큰 수요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적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풍산은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업보다 더 클 수 있었던 사업과 시장을 충분하지 못한 가치에 매각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세화 공정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HPSP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HPSP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는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기에 현재 수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최대 주주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모펀드이기에 회사를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 보유 흑역 기간을 2년 6개월로 잡았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부회장이 HPSP의 2대 주주입니다. 반도체 후처리 공정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전처리 공정회사인 HPS를 인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공정 기술이 더 미세화되어 2나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해당 기술의 한계로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아직 3나노도 안정화하지 못한 추세라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지분 구조상 상장 이후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늘려서 인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상황입니다. 주당 가격이 낮지 않기에 경쟁률 4,000대 1만 되어도 5천만 원의 일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실시간 경쟁률 상황을 보시고 최대한 가성비 있는 청약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